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쌓여온 감정의 침전물이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이 묵살될 때, 친구들 사이에서 허투루 다뤄질 때, 가족 앞에서도 무심한 말에 상처받았을 때, 그는 언제나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존중이 아니라 무시로 되돌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나를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대할까요?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반드시 말해야 할 문장이 있어요. 그 말이 반복될수록 사람들의 태도는 바뀝니다. 우리는 종종 예의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진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기대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존중받고 싶다면 존중받을 자리에 나를 세워야 하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말을 꺼내야 합니다. 그 말은 공격적인 말이 아닙니다. 위협하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한 어조로 상대의 태도를 바로잡는 아주 단순하고 정중한 문장들입니다. 그 문장들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 방송에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건 누군가를 제압하거나 꺾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은 가볍지 않다고 느끼게 만드는 세 가지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태도. 그건 바로 말을 다르게 고르고 상대의 행동에 다르게 반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무시당하지 않고 누군가는 늘 가볍게 여겨지는 일들. 그 차이는 목소리의 크기나 성격의 강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말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드러내고 경계를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결국 자기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무시받지 않기 위해 우리가 반복해야 할 문장. 그리고 그 말이 사람의 태도를 어떻게 바꾸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작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조현정 씨는 늘 조용하고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녀에게 쉽게 말을 놓았고 회의 자리에서도 그녀의 의견은 자주 무시되곤 했습니다. 그녀가 내는 목소리는 분명 또렷했지만 사람들은 잘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입사한 지 몇 달밖에 안 된 후배조차 현정 씨, 그것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라는 말을 거리낌 없이 하곤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현정 씨는 그냥 좋은 게 좋지라는 마음으로 대부분을 받아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소한 부탁을 받은 순간 그녀는 가만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제 업무가 아닌 것 같아요. 도움을 요청하신 건 알겠지만 제가 지금 맡은 일도 마무리해야 하거든요. 단호하지도 감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은 그저 자기 할 일을 지키겠다는 의사표현이었고 경계를 알리는 조용한 한마디였습니다. 그 이후 그 후배는 더 이상 그녀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허락한 만큼만 상대에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경계가 없는 사람은 늘 가볍게 다뤄지고 자신을 보호하는 말이 없는 사람은 늘 이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첫 번째 문장은 이렇습니다. 그건 제 기준과 조금 달라요. 이 말은 갈등을 피하면서도 분명한 경계선을 그어주는 문장입니다. 상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아,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이 분명하구나. 이 사람 앞에선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말은 이겁니다. 그 말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이 말은 공격을 막는 방패이자 대화의 톤을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대화 도중 누군가 조롱 섞인 말을 하거나 상대의 감정을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그저 웃고 넘기지 말고 이 문장을 짧게 던져보세요. 그 말 하나의 상대는 내 말이 너무 같구나. 혹은 이 사람이 만만한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자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문장은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정중한 표현입니다. 그 말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불편해서요. 이 문장은 감정을 피하지 않되 상대에게도 기회를 주는 관계 유지형 문장입니다. 사람은 무시당하지 않으려 애쓰는 것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지키느냐를 보여줄 때 가장 강하게 보입니다. 이 세 문장은 모두 싸움을 피하면서도 존중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일상 속에서 반복하다 보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말은 그냥 흘러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말의 방식이 곧 여러분의 태도이고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남기는 인상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날 무시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미숙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 시선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현실적인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회사에서, 모임에서, 혹은 아주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도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을 무시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미숙하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무시하는 사람은 타인을 통해 우위를 느끼고 싶어 하고 그 우위를 증명하기 위해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방식의 대화를 즐깁니다. 그 말은 날카롭지만 사실은 자기 안의 불안과 작은 자존감의 소리일 뿐입니다. 무례한 농담, 가벼운 조롱, 무시하듯 툭 던지는 말투, 그 모든 것들은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미성숙의 표현이며 자기 불안을 상대에게 전가하는 방식입니다. 한 직장인이었던 박서진 씨는 늘 상사의 말투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밖에 못해요? 제가 하랬죠? 왜 말을 또 잊으셨어요? 그 말들은 실제 업무 평가라기보단 감정의 투사에 가까웠습니다. 서진 씨는 초반엔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라며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 상사가 다른 동료들에게도 똑같은 말투로 대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의 미성숙한 감정 처리 방식이구나. 그 깨달음은 그녀의 반응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말에 움츠러들고 표정까지 어두워졌겠지만 이제는 조용히 한마디만 건넸습니다. 그 말씀은 조금 감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업무 이야기만 해주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 말에 상사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서진 씨의 말투가 감정적이지 않자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그 상사는 서진 씨에게 말을 가려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시를 이기는 말은 언제나 상대를 꺾는 말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 사람이 미성숙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진심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무시당했다고 느껴질 때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먼저 저 사람이 지금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 시선은 여러분을 감정의 희생자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관계를 리드하는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수준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상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감정으로 말하지 말고 기준으로 말하세요. 그 기준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세워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말의 힘을 철학자와 인간관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조금 더 깊이 있는 통찰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욕은 말이 아니라 그 말에 반응하는 내 태도에서 시작된다. 이 말은 인간관계에서 왜 우리가 무시와 무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짚어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말에 반응해주는 사람을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무시하는 사람일수록 상대가 자신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반응 속에서 자신의 힘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감정을 흘리지 않고
정중하고 냉철한 말로만 대응한다면 상대는 더 이상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도 자기 자신을 지키는 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어떤 외부의 자극도 나를 흔들 수 없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말은 무례한 사람의 말 앞에서도 내가 감정의 문을 닫아두고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말의 구조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첫째, 반응형 말. 감정을 담아 즉각적으로 내뱉는 말로 감정적인 공격이나 방어를 위해 사용됩니다. 둘째, 기준형 말. 상대의 말에 감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나의 기준과 관점을 분명히 밝히는 말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써야 할 말은 바로 이 기준형 말입니다. 그건 저의 가치관과는 다릅니다. 저는 그런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 말은 제 입장에선 불편하게 들립니다. 이 말들은 공격적인 느낌은 전혀 없지만 상대의 언어를 정리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는 감정이 아니라 생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말에 생각이 담기면 그 말은 방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방향이 있는 말은 상대를 밀어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설정하게 만들죠. 이런 사람에게는 누구도 쉽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말을 단단하게 하고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갑이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언어와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절대 상대의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한 박자 늦게 그러나 분명한 말로 대응합니다. 그 말은 짧을 수 있지만 그 안엔 경계와 기준이 담겨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무례함은 말로 제압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말로 기준을 세우고 침묵으로 품격을 지킬 때 스스로 꺾이게 되는 대상입니다. 다음은 이런 기준이 있는 말들이 어떻게 실제 인간관계를 바꾸고 더 나아가 내 일상까지 바꿔놓는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기준이 분명한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태도부터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농담처럼 무시를 당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조심스러운 존중을 받습니다. 그 차이는 직업이나 나이, 외모 때문이 아닙니다. 말의 방식 때문입니다. 자기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말할 때마다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나를 이렇게 대합니다. 당신도 나를 그렇게 대해주기를 바랍니다. 그 신호는 직접적이지 않아도 상대는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반말을 하거나 조롱 섞인 농담을 할 때 그 말을 애써 웃으며 넘기면 상대는 그 순간 괜찮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말에 짧게 그런 말은 저에겐 편하지 않네요 하고 단호히 말하면 그 사람은 두 번 다시 같은 농담을 반복하지 못합니다. 무시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한 현실적 조언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존중받고 싶은 사람처럼 행동하세요. 작은 부탁에도 잠시만요. 불편한 상황엔 이건 제가 생각하던 방식과는 달라요. 이렇게 간단한 말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됩니다. 두 번째, 반응보다 표현을 선택하세요. 감정이 올라오면 즉시 반응하고 싶지만 한 박자 쉬고 저는 그 말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라고 표현하면 그 말은 방어가 아니라 태도의 기준을 세우는 말이 됩니다. 세 번째, 무시하는 사람에게 설명하려 들지 마세요. 자꾸 설명하려 하면 상대는 변명한다고 느끼고 오히려 더 우위에 섭니다. 설명 대신 한 문장으로 정리된 말이 훨씬 강력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저도 거리를 둘 수밖에 없어요. 이 말 한 줄이 설명 100마디보다 강합니다. 이 세 가지 태도는 작지만 아주 강력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고 여러분 스스로도 나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갖게 만듭니다.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싸우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은 그저 조용한 말로 경계를 세우고 표정 하나로 선을 그을 뿐입니다. 그 말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가볍게 대하지 않습니다. 말은 사람의 태도와 무게를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말을 바꾸면 사람들이 대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와 함께 따뜻한 마무리를 건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말의 무게만큼 여러분을 대합니다. 그 무게는 목소리의 크기가 아닙니다. 감정의 강도도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비롯되는 존중의 깊이입니다. 누군가에게 함부로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넘기면 그 사람은 그 무례를 습관처럼 반복합니다. 하지만 조용히 한마디만 더해도 그 관계는 달라집니다. 그 말, 저는 다르게 받아들였어요. 그 표현, 저는 조금 부담스럽네요. 그 방식, 제 기준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런 말들은 싸우지 않고도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우리는 늘 상대방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내가 먼저 나를 존중하는 말을 한 번 더 꺼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흘리지 말고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나는 지금 이 상황에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할까? 나는 지금 어떤 말로 나를 지킬 수 있을까? 그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관계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와 가까워지고 싶어 할까요? 늘 다 받아주는 사람? 아무 말에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 아닙니다. 자기만의 기준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걸 남에게 강요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말투에서 단단함이 느껴지고 말 속에서 배려가 묻어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말과 태도를 가다듬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인간관계에서 갑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말 하나라도 나의 기준을 담아 말해보세요.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내 말을 바꾸면 됩니다. 그 말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태도가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여러분을 가볍게 보지 못합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는 문장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 짧은 한 줄이 다른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말로 자신을 지킬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단단한 관계, 더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